코스피가 이렇게 지금 좋은데요. 지금 코스피가 지난 1월 이후에 3200선을 이렇게 다시 또 한번 터치를 해주는,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되었는데,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는 사실 유동성에 의한 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와 줘야 되는 상방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고 있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만 해도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 우려가 발생을 하면서 유동성이 좀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가 상위 종목이 인기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3200 달리는데 신동치 않은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기사화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시총 상위 종목의 상승률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지난 23일부터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주만 체크를 해봤을 때 별로였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SK하이닉스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아지는 국면은 이제 3분기 지나서 4분기가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 시장은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스터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조금 약했어요. 약했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LG화학,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어떠한 특징들이 있나요? 다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LG화학은 그죠? ITC 소송 관련 이슈가 있었고, 카카오는 F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개념의 느낌을 주면서 시장 이슈까지, 기업 이슈까지도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된다면은 단기의 수익을 쭉 땡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 예,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업이 아무리 주주 환원 정책 차원에서 좋은 공시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그림이 안 나와주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종목은 공략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이론적인 내용을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적 분할을 하면은 자사주가 의결권이 살아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이론상으로. 그럼 그 내용을 모두 적용시켜서 다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급적인 현상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업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아. 그런 종목은 해당 이슈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건,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안 올랐다고 해서 계속 안 오르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십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반도체, 이 TSMC가요, 올해 반도체 34조 원 투자하는 걸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4조 원 투자 계획인데, 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뭐 이 또 매출 성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SMC 올해 반도체 12% 성장, 파운드리 16% 성장.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3분기 대폭 개선 예상이다. 차량용 반도체가 돈이 안 된다고 해요, 별로.
그래서 많이들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백악관에 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의논이 주로 나왔던 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약간 푸시가 좀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TSMC도 미국에 좀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몇 개의 회사들이 인텔도 투자하고 이래 한다는데 삼성전자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 한번 시장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적응을 좀 잘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이 TSMC 1분기 호실적 기록에 올해 투자액이 증가됐다는 부분. 자, 그러면은 자 애플, 엔비디아, AMD 등 미국 고객사 주문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반도체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음, 자, 반도체 전공정에 관련된 종목의 평균 흐름을 보면은 2월 중순 이후부터 이렇게 저점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말씀드릴 수 같고 여기에 보면은 뭐 제우스나 유진테크, 넥스트인 이런 종목들, 러셀 이런 종목들, 뭐 PSK 뭐 일전에도 좀 많이 핫하게 올랐습니다만은 어, 예, 이런 종목들 함께 좀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음, 뭐, 테크윙, 최근에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테크윙, 이런 종목도 있고, 테스나, 유니테스트, 뭐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저녁에도 잘 정리하다 보니까 또 이 머니투데이 방송에 또 진행되어서 나왔습니다. 예, 재접속 성공. 아, 예, 좀 끊겼다가 다시 연결됐다고 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계속 카카오는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과거에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감을 가지고 시간차를 좀 길게 두고, 길게 두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캐시로드님께서 뭐 답변을 참 잘해주고 있어요. 저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리포터 컨센서스를 보면 예상 실적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HTS 또 보시면요, 또 이렇게 컨센서스가 또 나와요. 증권사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또 FN 가이드 그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증권사들이 무료로 HTS를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HTS 가입하면 다 볼 수 있어서 막연하게 공짜라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HTS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데이터를 돈 주고 사와서 입력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아니, 나비님, 귀가 참 밝으시다. 띵동 누가 오셨나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나가지는 않으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내년에 이제 상장 도전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 종목을 뭐, 베셀의 자회사라고 하는데요. 좀 특이해서 하나 좀 설명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특이해서. 음, 예, 그거 볼게요. 자, 경비행기 제조업체 베셀의 자회사가 내년 IPO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요, 내년에 이제 상장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내년 상반기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내년 상반기에요.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코스닥 입성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상장 주가사는 키움인데 아주 먼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냥 저는 이걸 이제 경비행기 제조업체 베셀의 제조회사인데 요게 어떤 회사인지 한번 여기 좀 궁금해졌어요. 예. 항공 택시. 음. 야, 항공 택시래요.
항공 택시 하면은 뭐 드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비행기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시대가 좀 바뀌고 있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아, 지금 뭐 항공, 택시 또 하나 여기도 나오시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 종목도 요런 트렌드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트렌드. 일단 보겠습니다. 또 준비한 내용들이 많아서 또 볼게요. 아, 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포스코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사실 또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수익이 나 있어요. 나 있는데 올해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고 있는 게 철강 업종이에요. 이 철강 업종이 상반기에 의해서 하반기에도 업종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철강 수요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5.8% 늘어나고요. 종전 전망보다는 1.7%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과 보복 소비 효과로 인해서 철강 수요가 예상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철강 수요가 우리나라에 또 철강 업종에 대해서 또 좀 주목을 또 하는 이유가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탄소 중립 선언, 중국의 강력한 탄소 중립 선언 이런 부분에 의해서 더 철강주가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 업체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 꾸준히 2월 20일 이후부터 꾸준히 주가 상승해주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대단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좀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뭐 철강주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철강주를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은 공략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몇 시고? 어휴, 벌써 시간 또 1시간 다 돼가네. 너무 준비한 내용들이 많은가 봐요. 그죠? 자, 세아베스텔. 제가 늘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KG 동부제철 고려제강 포스코 강판. 예, 포스코 강판. 포스코. 네, 세아제강. 세아제강 지주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현대제철. 자, 몇 개 종목만 좀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는 포스코 종목이 흐름이 어떤가 분위기만 살짝 느껴보시죠. 네, 어떤가요? 네, 중기적으로 계속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킬트유님께서 중기적으로 풍산 좋습니다. 풍산 중기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제철 한번 볼게요. 현대제철. 현대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네. 자, 현대제철. 자, 흐름 좋습니다.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아제강 한번 보겠습니다. 뭐, 세아제강도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재차 반등 시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국제강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따라잡기가 좀 불편해요, 사실은. 예. 근데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동국제강. 예전에도 엄청 표시를 많이 했는데도 그 이후도 좀 많이 올랐네. 그죠? 이런 종목들 주목하셔야 되고, 제가 늘 강조를 드렸던 가격 쌉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또 세아 베스트에 2만 정도까지 기본 감지됐더니 벌써 2650원이에요. 계속 가네요. 계속. 누가 사서 가나요?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서 계속 가네요. 네. 이유가 있는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풍산 중장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끈기 있게 하시면은 뭐든지 괜찮아요. 자, 볼게요. 또 다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철강 중소형 업체들도 흐름이 같이 좋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 한국형 특수형과 한국주철관, 세아 특수강 이런 것도 있고, DRS 제강, DMC 다 좋아요, 다 좋아.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철강주를 뭐 풍산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뭐 세아 특수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뿐이고요. 뭐 세아적인 포스코 이런 거 주로 큰 종목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한 번 이렇게 또 철강주 물리면 되게 재미없어요. 사람을 또 뒷골을 막 땡기게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뭐 좀 원자재와 좀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큰 종목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세요. 해보시면은. 음. 아시겠죠? 네. 망고 제 생각입니다. 네. 또 거기에 철강 쪽에 또 이렇게 느낌 잘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기업 이슈나 실적 이런 걸 많이 따라서 해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 예,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렇고요. 음, 네. 제가 좀 중간에 또 쉬지 않고 계속 뭘 이렇게 작성했어요. 자, 조선주, 절대강자, 한국조선, LNG선, 러시아, 카타르 발주국 나온다. 아까 제가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했더니 우리 또 구독자님이 카타르 LNG선 수주라고 이렇게 또 기사를 또 이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오픈된 정보를 확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캐치하려고 하면은 뭐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된 정보를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좋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LNG 선박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흐름만 볼게요. 흐름만.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대, 한국조선해양 지금 뭐 주봉상인데 이번 주는 올랐어요. 그죠? 이 빠지면 올라가고 빠지면 올라가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조선주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해운주 빠질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해운주는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선주는 빠질 때마다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LNG 선박 수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빠지니까 또 저가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흐름을 우리가 맨날 흐름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아까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그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좋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렇고 흐름이 만약에 진행을 했는데 약해진다 싶으면 항상 다이나믹 뭐 빠르게 대응해서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사면 돼요. 예. 흐름이 약해지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사면 돼요. 손해받겠다 여기서는 다시 사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포트폴리오를 해서 따라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예, 그죠? 뭐 좋은 게 좋은 거랑 무조건 보여.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투자 방식에 선택한 방식에 따라서 틀리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볼게요, 또.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부터 보셔야 되겠죠.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네, 잠잠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누워 있을 때는 그때 비중 있게 들어가시면 또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척구병을 조금 사놓고 이게 딱 보고 있다가 위로 탁 튀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살 때 됐네 이런 느낌이 오면은 그때 과감하게 비중 있게 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네. 그 밖에도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대표 조선주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동성화인텍이 좀 빠졌죠? 한번 볼게요. 네. 빠지면 기회입니다. 보냉제. 빠지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슈가 발생하면은 이슈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슈가 발생하면. 그러다가
이제 수주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느낌이 들면 또 이렇게 내려요, 또 이렇게. 요거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다 기다리다가 회사에 개별적인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부정적인 이슈가 없다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음, 음, 그냥 보유하는 거죠. 근데 동성화인텍이 왜 빠졌나요? 자, 이 공시 내용이거든요. 상장일이 4월 16일이래요. 오늘. 여기 보면 국내 3호 전환사채. 전환사채가 뭐예요? 전환사채가 뭐예요? 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갚아야 되는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을 해주면은 이게 이제 그 채권 빚이 아니게 되는 거죠. 주식은 갚을 의미가 없어요. 주주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적 상태는 좋아지는 거죠. 대신에 주식 가치는 희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성화인텍이 빠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자, 그러면 이게 항상 이렇게 그러면 빠졌어 그러면은 그렇죠. 예, 김민수님께서 주식으로 바꾸는 거요. 부채가 갚아지는 거 정답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모르시면 네이버에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좀 봐야지. 이제 좀 봐야지. 그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외에 보시면 이제 HSD 엔진, 선박용 디젤 엔진 등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2020년 2분기 말 기준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이 20% 수준으로 세계 2위입니다. 국제회사기구 IMO 유해가스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디젤, HSD 엔진 되게 좋은 회사예요. 엔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 음, 음. 그럼 빠졌을 때 또 이렇게 공략이 들어가야지. 그죠? 오늘 좀 들어왔나요? 오늘? 곧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네. 주간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좀 올랐다가 빠졌네요. 여기 지금 9,770원에서 현재 8,910원까지 빠진 거니까 좀 올랐네. 그러면 과연 지금 HSD 엔진 같은 경우에 의미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그 주가가 상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운지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가격대를 선정을 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볼게요. 100% 맞진 않지만은 저는 뭐 이평선이나 이런 걸 좀 기준해서 많이 보는데요. 그거 말고도 뭐 매수 평단가 이런 걸 또 많이 봐요, 사실은. 지금 8,910원이니까 올라왔잖아요. 8,800원, 8,800원 위에니까 이게 이제 얼마까지 빠졌죠, 오늘? 8,710원인데 이게 오늘 8,710원을 끝났으면 주가 밑에 더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살아있는 게 8,910원은 8,792원. 이 외국인이 보시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조금 해줬잖아요. 기관도 매수해줬고. 그래서 이걸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좀, 예, 이런 종목들, 이제 건자재에 관련된 종목들, 건자재가 아니고, 제가 말을 좀 잘못 나왔네요. 기자재, LNG선 기자재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없죠? 재미없죠? 다들 참, 정말 대단하시다. 저 같으면은 이 방송 안 듣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맥주 한잔 먹으면서 TV 보고 있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저희 전문가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와, 진짜, 이 방송하면은 들어오셔가지고 막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매번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도 전문가죠. 원래 잘 못하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끼리. 예. 그렇습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뭐 조금이라도 좀 배워가는 재미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예.
대한제당요? 글쎄요. 이 대한제당은 지금 뭐 일단 이슈의 핵심에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좀 선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아유, 나비님께서 귀한 말씀까지는 아니고 고맙습니다. 곽비에스 이건 뭐예요? 곽비에스. 네, 또 보겠습니다. 또 저 나름대로는 사실 좀 뭐 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저도 좀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자료 준비를 보시면 항상 똑같은 자료들을 계속 이렇게 붙여넣기 해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작업을 매일같이 하다 보면은 눈에 들어와요. 뭐가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기자재 업체들,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요. 보셔야 됩니다. 성광밴드 좋아요. 성광밴드 좋아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HSD 엔진, 뭐 하이로 코리아 이런 것도 좋죠.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 중에서 저는 뭐 동성화인텍과 HSD 엔진, 그 성광밴드 이 세 종목 정도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솔직히. 뭐야, 우리 삶은 간자님께서 EBS 교육방송 곽BS 제가 EBS 느낌이 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좋은 내용 붙여주니까 고맙네요. 이게 딱 관심이거든 이게. 그렇죠. 믿고 보는 서울사 그렇죠. 믿고 보는 서울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 정유주가 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또 쳐다보다 보니까 또 기사가 또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 하늘에 비행기가 떠야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주를 봤더니 좀 많이 빠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주려고 기사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유가 상승에도 정유주가 이제 부진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원유 가격 재고 감소와 원유 가격이 재고 감소. 국제 정세 불안에 다시 60달러대로 올랐었지만은 유가가 올라가면요. 통상적으로 정유주가 올라요. 근데 정유주는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하지 못해 원유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하지 못해.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볼게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월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가 전년 대비 하루 570만 배를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이전 전망치보다 하루에 23만 배를 상향 조정했다. 석유 수출국 오페크도 최근 원유 수요 전망치를 이보다 하루 많은 10만 배를 만큼만 상향을 했다. 원유 주요 생산국인 이란이 우라늄 농도를 상향한 점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이렇게 쭉 올랐어요. 쭉쭉쭉 올랐어. 어쩌고 저쩌고. 예. 그래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유주들도 1분기 호실적 기대된다. 다만 정제 마진이 아직 손익분기점을 밑돌아 안정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요가 더욱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 같아요. 유가가 올라서 예, 1분기 호실적 기대가 되는데요. 정제 마진이 BP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약해서 정유주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게 안 나오나 봐요. 예, 그래서 결국요. 그래서 이거 다시 이것도 읽어볼게요. 1분기 호실적의 바탕에는 원유 평가이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원유 가격이 고공행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증권가의 의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 연구원은 S오일의 1분기 영업이익이 3,296억 정, 원유 재고 평가이익만 2,316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296억에서요. 원유 재고 평가이익이 2,316억이라는 거죠.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요. 재고 평가이익이 높다는 재고 평가이익이 높다는 거 수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를 갈수록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아, 수요가 문제네, 수요. 자, 그럼 수요는 어떻게 해야만이 발생할까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돼요. 기름도 많이 떼고, 예. 그래서 항공사 운행이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항공유 생산과 수출 비중이 높다. 항공유 생산. 비행기가 한번 뜨는데 기름을 막 갖다 쏟아 붓는다 그러더라고요. 음, 음. 네. 요미요다님 라디오처럼 들어요. 아, 저도 목 좀 죽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유 생산과 수출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 운항 편수가 90에서 95% 이상 회복되기 전까지는 항공유 생산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자 항공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정유주도 올라갔다 했을 된 거고, 제가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런 항공주를 투자하실 때 무슨 말씀드렸죠? 공항에 사람이 붐빌 때까지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투자 철학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또 이렇게 뭐 이 내용과 관련은 없지만은 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서 항공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끈기 있는 투자를 해 주십사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BBQ 황금 올리브. 네, 좋네요. 네. 어쨌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